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3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 24,600km 이렇게 뛴 차량입니다. 이 차는 일단 첫 번째 금액이 왜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저렴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뭐 썬루프 같은 게 이제 안 들어가고 해서 옵션은 이제 필요한 것만 어라운드 뷰 정도 그 정도 들어간 건데 그래서 옵션이 뭐 풀옵션이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옵션 추가된 정도 그런 것도 한 가지 요소고, 두 번째 그 좀 약간 큰 이제 중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차는 렌트카 이력이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 렌트로 지금 2020년에 출고돼서 24년이니까 한 3년 혹은 4년 이렇게 이제 장기 렌트로 계약을 해서 렌트로 이용을 하시다가 렌트카를 반납을 하고 반납된 렌트카가 이렇게 중고 시장에 나온 그런 케이스의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장기 렌트카의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장점은 이 차를 운행했던 전차주가 누구였던 간에 차량 관리는 조금 잘 된 편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주가 직접 뭐 차량 관리를 하기보다 렌트를 해준 회사 자체 내에서 순회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뭐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이 되면 차에 방문을 해서 차량 상태도 점검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갈고 그렇게 이제 순회 정비를 하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조금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요. 그 단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거는 뭐 그 전차주가 이제 보통 이제 장기 렌트 이거는 원래 렌트카는 2, 3, 저 사람 다 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기가 단점이 되는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차 같은 경우에 특히 한 사람이 운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했다 그 단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렌트카로 출고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들, 다른 차량들은 보통 이제 자동차 검사를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렌트카로 출고된 차량들은 애초에 영업용으로 출고됐던 차량들이기 때문에 영업용, 그러니까 화물차와 뭐 버스, 트럭 뭐 이런 그 차량들이랑 비슷한 형식의 차량으로 출고됐던, 영업을 위한 차량으로 출고됐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차들은 2년에 한 번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받아야 된다.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렌트카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이유를 꼽자면 사고 이력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사고 이력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그리고 주행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차량 상태나 옵션을 넣었던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 아마도 이 차를 운행했던 전차주 분께서는 아마도 뭐 주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여성 운전자분께서 뭐 출퇴근이나 가끔가다 한 번씩 이용하는 용도 정도로 썼던 차가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고 와서 차량 상태를 보아하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일단 앞범퍼 부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데 그 사고 이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고 이력이 이 범퍼 부분들이 이제 살짝 쿵쿵쿵쿵 했던 그런 접촉 사고 정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그 수리가 됐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보기엔 다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후레쉬로 비춰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 살짝 떴어요. 아래 기포가 좀 생겨서 구멍 살짝 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가 이렇게 흘러내렸죠. 네. 페인트가 이제 과도하게 칠해져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흘러내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범퍼 부분은 확실히 한번 도색을 하긴 했구나. 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다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아까 방금 한 바퀴를 쭉 돌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인다. 근데 왜 그 초보 여성 우선 운전자였을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냐면, 이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사고들이 짜잘짜잘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 라이트에 이제 살짝 여기 흰색 무언가에 부딪혔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이건 부딪히는 흔적이 아니고 뒷범퍼도 도색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색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마킹을 이렇게 딱 이제 페인트가 묻지 않게 마킹을 이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색칠을 칠하는데, 그 마킹한 부분 겉에까지 삐져나온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뒷범퍼 도색할 때 페인트가 옆에 흩뿌려져서 묻어난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뒷범퍼도 도색을 한번 했구나. 도색을 했음에도 또 여기다가 이제 찍힌 흔적이 나타났구나. 네, 그렇게 해서 앞범퍼 뒷범퍼 그 사고 이력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지금 찍혔거든요. 찍혀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도색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뭐 굳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짝 찌그러졌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에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 지금 벗겨졌고 기스도 좀 나 있고, 그래서 이쪽 주차할 때 여기 쿵 하고 여기가 이렇게 탁 뭐 하면서 여기 기스 나서 뒷범퍼도 도색을 했다. 네,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안 보이시죠?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여기 부분 보시면 찌그러졌죠. 이게 이렇게 그냥 빛을 안 비치면 모르겠는데, 제가 손이 없어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좀 찌그러진 게 이제 빛을 이렇게 보시면 보일 겁니다. 찌그러졌고 여기도 페인트가 살짝 흘러내린 걸 보아하니 이 밑에 부분도 도색을 했구나. 그죠? 이 층이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도색을 한번 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짜잘짜잘한 이런 기스 내는 사고들을 냈던 운전자다. 다시 말해 초보 운전자인데 여기도 기스. 여기도 제가 아마 이거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옆에 이제 그 보도블럭 비슷한 그 층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타셨던 거 아닐까. 막 회전하고 내려가면서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차하시다가 옆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타거나 이러면은 가까이 이제 간지 모르고 막 가다 보면 이렇게 긁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긁혔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페인트를 붓에 발라가지고 슥슥슥슥 칠한 거예요. 살짝 그 까맣게 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상처들은 보통 초보 운전자들한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 분께서 운전을 많이 안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할 때마다 또 긁고 하니까 또 더 겁나서 더 운전 안 하게 되고 이래서 주행거리가 짧아졌던 그런 차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쪽은 보면 잔량은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21년 21주 차니까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했네. 브리지스톤. 근데 여기 지금 하얗죠. 그러니까 이쪽에 주차하면서 좀 뭐 거리 감각이 그렇게 없는 분께서 운전하셨던 건데 여기는 살짝 피었고 여기도 살짝 피었고. 근데 이 차가 20년이 나왔는데 21년이면은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빨리 교체했을까? 1년밖에 안 타고 타이어를 교체를, 이거는 19년 29주 차니까 이건 신차 나올 때 달려있던 타이어거든요. 이거는 어딨지? 19년 29주 차. 이것도 신차 나올 때 달려있던 타이어. 이쪽 타이어도 21년 35주차. 이것도 바꿨네. 그러면은 타이어를 바꿔야 될 정도로 긁혔었다. 이쪽 측면에 밑에 기스 있고 앞뒤 타이어를 바꿔야 될 정도의 사고 냈다. 아니면 잠깐만 밑에를 근데 희한하네. 그 정도면 휠도 손상이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휠은 깨끗한데 휠까지 같이 바꿨나? 어쨌든 이쪽 측면에 여기 부분, 여기 뒤쪽 뭐 범퍼도 가능성이 있고 요 앞쪽에도 요 정도 부분 그렇게 충분하게 가이드 쓸 수 있는 차량이다. 여기도 지금 pun고 있죠. 도색하고 또 다시 해드리고요. 이런 도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기 무서우니까 그냥 타고 반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해서 나왔던 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일단 한번 볼까요? 일단 뭐 내부 다른 거는 뭐 차 내부는 지금 차를 많이 안 탔기 때문에 다 깨끗합니다. 아예 이 책자도 남아있네. 신한카드 장기 렌터카. 이렇게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가 뭐 언제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제 몇 킬로 도달했을 때 하고 저거 해가지고 교환을 해주고 하니까, 와서 점검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관리 상태는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건 없네. 그렇지만 운전자가 운전을 이 정도로 못하는 분이 운전했다면 관리 자체를 아예 신경을 안 쓴 차주가 운전을 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뒷자리는 거의 안 사용하지 않았고, 앞좌석도 뭐 시트 보존 상태로 봐서도 뭐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긴 좀 해졌네. 무게 좀 나가던 분위기야. 시트 뭐 묻은 줄 알았더니 살짝 해졌는데. 보조석은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뭐 약간 사용 흔적은 있지만, 그 다음에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이 차는 결론을 일단 내리면 차량 상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차량의 주요 상태, 그러니까 엔진, 뭐 미션 달리는 거, 그런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주행거리도 워낙 짧고, 그 다음에 관리도
어느 정도 됐던 차량이고, 그리고 큰 사고 없었고, 그래서 차량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다. 다만 그 전차주분이 뭐 차량에 뭐랄까 되게 애착을 가지고 막 그 차량을 항시 이렇게 관리하던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초보 운전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약간 쿵쿵쿵쿵 범퍼카처럼 여기저기 쾅쾅쾅쾅 살짝 부딪히면서 다녔던 그런 차량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몇 군데에 남아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자세하게 봤을 때는 몇몇 군데에 약간의 흠집이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뭐 새로 이제 사는 거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하고 타고 싶다 라고 하면 선불부고, 사실 뭐 저거 페인트 흘러내리는 거 그런 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크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그냥 깨끗하면 됐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저기 찌그러진 부분은 이게 이렇게 찌그러진 게 눈에 보이는 정도면, 사실 여기 밑에 하단부는 어차피 이게 서서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눈에 자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깨끗하게 타고 싶다, 이거 만약에 괜찮다 라고 하면 그냥 타도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새로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깨끗한 거를 조금 추구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돈을 들인다면 요거 하나 정도는 드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뒷 타이어는 지금 괜찮은 편인데, 앞 타이어가 약간 그 편마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타이어 정렬 상태가 고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가 저기 지금 쿵쿵쿵쿵 했던 그런 흔적들을 봐도 그렇고, 그 뭔가에 이제 바퀴가, 차가 이렇게 가면 여기를 쿵쿵쿵쿵 여기 탁탁탁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바퀴에 있는 부분들도 탁탁탁탁 충격이 가고요. 그럼 바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충격이 갈 때마다 이렇게 살짝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뒤틀린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가 고르게 마모되지 않고 턱 이렇게 편마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를 다시 정렬 상태를 고르게 똑바로 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이 얼라이먼트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 상태가 잔량도 많이 남아 있고 한데 약간 편마모가 약간 걱정이거든요. 이 편마모는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이 주행을 할 때 그 승차감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냅니다. 그 타이어가 편마모가 먹여져 있으면 주행을 할 때 노면의 소음이 좀 더 크게 들어와요. 원래 이 차는 이제 가솔린으로 조용하게 타는 차량인데, 편마모가 먹였으면 그 타이어 쪽에서 약간 둥둥둥둥둥둥둥 하는 소리와 진동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게 편마모의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미세하게 들리다가 편마모가 계속 좀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거의 탱크 같은 소리가 날 정도로 둥둥둥둥둥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렬을 시켜주면 더 이상은 그렇게 마모 안 되겠지만, 지금 마모된 상태로 인해서 약간 그런 소리, 약간 그런 진동, 떨림,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잔량이 남아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조금 더 타시다가 나중에 교환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이 차는 지금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주행거리 대비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기는 하나, 실제 차를 확인을 해보니 그거보다 그 차를 확인을 해보니 조금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차 가격은 지금 제가 정확히 차를 모르겠는데 2,600이었나요? 2,600이라고 치면 이거 내가 투자해야 될 돈 감안하면은 2,700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구나. 2,700, 2,800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차량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차량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광명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두 번째 차를 한번 또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차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차 보러 왔고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차량 보러 왔거든요. 이 차가 제가 보내드렸던 그 차량인데 2020년 4월에 출고됐고 주행거리는 84,000km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차량이랑 그 연식은 나온 차가 출고된 연도는 거의 비슷한데 주행거리가 아까는 24,000인데 요거는 84,000, 거의 4배 가까이 뛴 차량이거든요. 근데 2020년 4월 그리고 지금이 2025년 5월이잖아요. 그러면은 5년 뛰었죠. 그렇죠? 21, 22, 23, 24, 25. 이게 지금 차가 나온 지가 이제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84,000km 뛴 거면 그렇게 많이 뛰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차량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1년에 보통 평균 2만 km 정도 뛴다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2만 km면 이 차는 지금 10만 km가 뛰었어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타는 정도의 평균 주행거리를 뛴 차량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평균보다 좀 덜 뛴 84,000km 뛴 거면 일반적인 평균보다 조금 덜 뛴 차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는 아까 그 차랑 비교하자면 일단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한 명이 이제 계속 소유하면서 관리를 해왔던 차량이고, 그 다음에 등급이 좀 달라요. 등급은 비슷한데 아까 그 차는 2륜구동 차량이었고 이 차는 지금 4륜구동 차량입니다. 지금 H트랙이라고 해가지고 4륜구동 차량인데 4륜구동과 2륜구동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일초에 신차 출고될 때 당시에 아까 그 차보다 원래는 이 차가 대략 한 230만원 정도 더 비싸게,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23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출고가 되는 차량입니다. 4륜구동이기 때문에. 그 4륜구동으로 가게 되면 장단점이 좀 있는데,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 좀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 코너 돌 때 민첩하게 돈다거나 또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 이렇게 탄력 받는 게 좀 더 가볍게 탄력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코너 돌 때 특히 코너 돌 때 좀 민첩하게 이렇게 밀리지 않고 민첩하게 도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주행감이 더 좋다. 주행할 때의 이 퍼포먼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주는 그런 능력이 이 차가 조금 더 뛰어나다,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특히 이 4륜구동이 빛을 발할 때가 차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 다닐 때마다 좀 시끄럽네요. 4륜구동이 빛을 발할 때가 이제 눈길과 빗길, 소위 좀 약간 좀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는 약간 위험한 길에서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이제 빗길 같은 경우에는 빗길에 이제 쭉 가다 보면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약간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뭐 나갈 때 좀 이렇게 착착착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2륜구동은 착착착착 잘 미끄러질 수 있는 반면에 2륜구동에 비교했을 때 4륜구동이 훨씬 안 미끄러진, 네 바퀴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안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더 적다. 그리고 특히 눈길 같은 경우에는 눈길에서는 바닥에 다 완전히 빙판길에 미끄러운 상황일 때 2륜구동은 뭐 언덕이나 이런 데 잘 못 올라갑니다. 바퀴가 헛돌고 미끄럽기 때문에. 근데 4륜구동은 네 바퀴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언덕이나 뭐 미끄러운 그런 구간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점은
신차 출고할 때 차값이 좀 더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20만 원 정도 더 비싸고, 근데 지금 이 차는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비슷한 가격에 보는 거니까 그거는 상쇄됐다고 보고,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죠. 더 비싼 차를 비슷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는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 아까 이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리터당 공인연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km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약 1km 정도 덜 갈 수 있다. 10km 정도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바퀴만 운전하는 힘이랑 네 바퀴를 다 운전하는 힘이랑 그 힘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바퀴를 운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료를 소진을 조금 더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고 딱 1km 정도, 네, 그 정도 차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 1km 정도를 약간은 포기하더라도 그 주행감은 확실히 좀 전문가들은 확실히 좋다고 느껴요. 저 같은 뭐 전문가라기보다 운전을 막 되게 막 예민하게 막 운전에 막 미쳐 있는 사람들, 운전에 막 자동차에 미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무조건 들어가야지, 막 자동구동 아닌 거는 차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까지 좀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거를 좀 많이 고려를 하는 측면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2륜이든 4륜이든 뭐 크게 뭐 차이를 잘 못 느끼긴 하지만 확실히 좋은 거는 맞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이력도, 이 차도 사고 이력이 한 건, 그러니까 보험 이력이 있긴 합니다. 단순 접촉 사고였고, 금액으로 추정해 봤을 때 그냥 범퍼 살짝 긁힌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완전 무사고, 네, 한 명이 계속 탔었고 완전히 교체한 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 이 차도 쭉 돌아볼게요. 아까 그 차는 여기에 이제 페인트 흐린 자국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 보니까 여기를 봤을 때 앞범퍼가 도색이 좋네요. 앞범퍼를 도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사고 이력 건이 아마 앞범퍼 쪽에 살짝 긁힌, 이 정도 긁힌 정도의 사고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도색 색만 다시 한번 칠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이것도 흔적이 살짝은 남아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도색의 그 상태, 도색을 한 그 공업사의 그 품질 상태는 여기가 훨씬 더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페인트가 막 흘러내리는 그런 자국 따위는 지금 보이지 않고요. 얼핏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업한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타이어는 지금 네 짝을 다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 23년 35주차 23년 가을 겨울쯤에 생산된 차량으로 타이어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타이어가 지금 다 똑같거든요. 한 번에 그때 갈았고, 지금 편마모도 없어요. 깔딱깔딱, 이게 직접 만져보셔야 하는데 지금 편마모가 없습니다. 지금 고르게 바퀴가 고르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타이어 전량도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 좀 넘게, 그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또 내 눈으로 최대한 흠집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죠. 지금 그냥 시동만 켜고 바로 영상을 킨 거라서. 뒷타이어도 아까 그 타이어보다 훨씬 상태가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이거는 얼라이먼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깨끗하고, 전동 트렁크에 전차주가 이제 개인이시고 차를 이제 거의 이제 매일같이 운행을 하셨던 그런 그런 차주분이 운행하셨던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도 좀 다르죠. 내가 뭔가 차를 애지중지 아끼는 사람이면 이런 것들도 하나씩 추가 설치하고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전차주분은 이 차를 매일같이 타면서 매일같이 털고 닦고 관리하고 그랬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몇몇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약간은 기스가 아주 미세하게 있긴 있는데 아까 그보다는 조금 작은 경미한 기스긴 하지만 어쨌든 있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차는 여기 아예 밀릴 정도로 충돌이 있었는데 이건 살짝 긁혔네요. 살짝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쪽도 다 깨끗하고 도색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세차 나올 때 그 상태 그대로 거기다가 지금 매끈매끈한 게 광택도 항상 매기면서 탔던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휠에도 기스가 여기가 살짝 있네요. 여기 살짝 한번 긁었었고 그 외에는 없고 이쪽은 하단도 깨끗하고 이 차도 여기는 살짝 긁히긴 했네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살짝 한번 긁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아무 표시가 안 나고 만져봐야 아는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올라탔던 것 같아요. 보도블럭 아까 그처럼 마찬가지로 살짝 긁힌 정도. 아마 이 기스 날 때 저 휠에서도 기스가 났었을 거고 여기는 안 났고 그러면은 나갈 때 아마 주차 이렇게 할 때 긁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뭐 없네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태. 지금 이렇게 막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고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전혀 이상 없는 상태. 저 같으면 굳이 저런 거를 색칠을 다시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 깨끗하네요. 특별하게 사용한 흔적이 따로 안 보이고 바닥은 코일 매트로 깔아져 있고 뒷좌석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이건 깨끗하네. 아까 거기는 저는 여기가 살짝 해줬었는데 깨끗하고 시끄러. 그다음에 여기도 깨끗하고 보조석도 깨끗하고 실내는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차는 거의 이제 2.2 엘리트에서 이제 풀옵션은 아니구나. 선루프가 안 들어갔으니까 웬만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어라운드 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겠네요. 실내 깨끗하고 외관 깨끗하고 단점, 아까 그 차랑 비교했을 때 단점이라고 한다면 유일한 단점은 주행거리가 아까 그 차보다 많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아까 그 차보다 저는 이 차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레몬시트도 들어가 있고 이 차가 이제 지금 84,000km라서 아까 그 차보다 6만 km가 더 많은데 가격은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차거든요. 근데
주행거리가 확실히 짧은 게 나는 신차 느낌이 더 확 난다 라는 부분에 조금 이제 꽂히신다면 아까 그 차가 낫고요. 그렇지 않고 이왕 같은 가격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차, 이 주행거리만 제외한다면 같은 가격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기도 하고 관리도 잘 된 그런 차. 이 차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관리가 잘 됐다는 게 이 차 아까는 그 차는 이제 렌트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하잖아요. 어떤 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뭐 그 계약된 기간에 와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근데 롯데 렌트카는 그렇게 하는데 신한카드 아까 렌트카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주기적으로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차량이었고 차주가 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차는 차주가 직접 신경 썼던 그런 차량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직접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매일같이 차를 타고 매일같이 털고 닦고, 아까 그 차는 주차장에 장시간 세워져 있다가 어쩌다 한번 시동 걸고 그랬던 차이가 있었던 차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가 조금 더 나은 차량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엔진룸 쪽에서도 뭐 특별한 누유나 뭐 흘렀던 흔적이나 뭐 이런 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거고, 타이어만 봐도 23년도, 그러니까 이 차가 출고되고 나서 그 지금 중간에 20년도에 출고해서 쓰다가 23년도에 한 번에 네 짝을 싹 다 교체했던 차량이거든요. 그만큼 차에 투자를 하셨던 분이 타던 차량이고, 아까 그 차는 차 출고해서 타이어를 한 번도 갈지 않으셨던 차량인데 우측의 두 짝은 아마 사고 아까 그 타이어 패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타이어가 손상이 생겨서 그래서 한쪽만 갈았던 그런 차량이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선택은 저는 정보만 이렇게 드릴 테니까 선택은 원하시는 대로 취향에 맞춰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차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 없고 이상 없고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성능은 좀 더 낮고 가격은 비슷하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차에 대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두 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